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독일과 스위스는 어떻게 다를까?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자주 비교하는 국가 중 하나가 독일과 스위스입니다. 두 국가는 모두 유럽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경제적 안정성, 법적 신뢰도,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법적 조건은 두 나라가 매우 다릅니다. 1. 독일.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 가능. 독일에서는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국적 제한이 없습니다. 즉, 독일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독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독일 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스위스의 렉스콜러와 같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제도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일 부동산 취득에서 핵심은 외국인이 살 수 있는가 보다는 거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서류, 자금 증빙, 세금, 공증 및 등기 절차를 갖추었는가입니다. 2. 독일에서 외국인 개인이 부동산을 살 때 외국인 개인이 독일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독일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독일 체류 허가나 독일 내 주소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실제 거주, 임대사업, 세금 신고, 은행 계좌 개설, 금융기관 대출 등을 고려하면 독일 내 행정적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 자체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취득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독일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반드시 공증인, 노타를 통해 체결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명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소유권은 독일 등기부에 매수자가 소유자로 등재되어야 이전됩니다. 3. 독일에서 외국 법인이 부동산을 살 때 외국 법인도 원칙적으로 독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법인, 미국 법인, 일본 법인, 싱가포르 법인, 홍콩 법인 등이 독일 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최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자금 세탁 방지 심사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외국 법인이나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가진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증인과 관련 기관이 실제 소유자와 자금 출처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독일에서는 외국 법인이 부동산을 살 수는 있지만 법인 구조와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4. 독일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실무 포인트. 독일은 외국인에게 개방적이지만 거래 절차는 매우 형식적이고 엄격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 독일 부동산 매매 계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이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증 절차를 거쳐야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등기. 공증 이후에도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법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독일에서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부동산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세율은 주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매매가의 약 3.5%에서 6.5% 수준입니다. 자금 출처 확인. 부동산 매입 자금은 은행 송금 등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은 사실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규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은 없지만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스위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훨씬 엄격. 스위스는 독일과 다르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렉스콜러입니다. 렉스콜러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스위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스위스에서는 단순히 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6. 스위스에서 외국인 개인이 부동산을 살 때 스위스에서는 외국인의 국적, 체류 자격, 실제 거주 여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취득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스위스에 실제로 거주하는 EU이프타 시민은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을 포함한 비EU이프타 국가의 국민, 즉 제3국 국적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체류 허가를 가지고 실제로 스위스에 거주하며 본인이 직접 거주할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대체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7. 스위스에서 외국 법인이 부동산을 살 때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스위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렉스콜러 검토가 중요합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을 단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한 부동산, 예를 들어 사무실, 호텔, 레스토랑, 생산시설, 사업장 등은 경우에 따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임대 수익 목적, 부동산 보유 목적, 개발 목적의 토지 취득 등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8. 독일과 스위스의 가장 큰 차이. 독일과 스위스의 가장 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보통 질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 반면 스위스에서는 질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애초에 취득할 자격이 있는가? 즉, 독일은 외국인에게 비교적 개방적이지만 절차와 자금 증빙이 중요합니다. 9. 한국 독자를 위한 실무적 판단. 한국인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검토할 때 독일과 스위스는 매우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취득 제한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접근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금 출처, 세금, 공증, 등기, 임대관리, 법인 구조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스위스의 경우 투자 목적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은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거주자가 스위스 주택을 단순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국 법인의 경우에도 독일은 비교적 개방적인 반면 스위스는 렉스콜러 규정에 따라 취득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결론. 독일과 스위스는 모두 안정적인 유럽 부동산 시장이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조건은 크게 다릅니다. 독일은 외국인에게 비교적 개방적입니다.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법인도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증, 등기, 세금, 자금 출처, 법인 서류, 지역 규제입니다. 스위스는 훨씬 더 엄격합니다.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렉스콜러, 체류 자격, 실제 거주 여부, 부동산 용도, 칸톤별 심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거래를 어떻게 안전하게 진행할 것인가가 핵심이고 스위스에서는 취득 자체가 가능한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